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금 동작을 지역위원장이시고요. 사실은 그냥 유삼영 총경으로 더 유명하시죠. 유삼영 총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삼영입니다. 네, 선거 끝나고 좀 쉬셨나요? 모시고 계속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저희가 뭐 여당이고 이러면은 사실 선거와 관련 없이 국회의원이 안 되더라도 국가적인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빨리 참 여당이 돼가지고 우리 총경님 같은 인재들을 모시고 국정 운영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게 경무관이라는 자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경무관이면 어느 정도 지위입니까? 총경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총경 한 칸 위에가 경무관입니다. 아하. 백혜룡 경정은 한 칸 밑이고. 한참 밑이고, 예. 네, 한 칸 밑이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뭐 한 몇백 명 되는 자리가 아니고. 아니고요. 예. 한 5, 60명? 그러면 뭐 군인으로 치면 이제 뭐 장성 정도. 원스타 좀 되는 자리죠. 원스타 정도 되네요. 네. 그런 분이 이 경정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키우지 말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 상당히 외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외압이 아닐 수가 있고 편하게 하는데 네네네.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무게감으로 압력으로 인식될 수가 있죠. 네, 이 경무관 같은 경우는 단순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경찰 조직 내에 단순 문의조차도 상급자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급자뿐만이 아니고 수사 라인에서 수사를 지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수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서만 문의를 해라. 네네네. 그리고 경찰이 이제 인간관계가 많으니까 네네네. 궁금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 통로를 이제 외압으로 안 느끼게 청문감사관실을 통해서만 이제 문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의 통로를 일어나 했다가 네네. 그것도 문제가 된다 해서 예. 모락으로 하지 말게 해놨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네요. 대통령이 뭐 말단 과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데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거네요, 그죠? 느낌은. 네. 예. 여기 또 재밌는 게 세관 소속 그러니까 국장들하고 직원들이 백정정을 찾아왔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혹을 받으니까 세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조직적인 위기 사항이라고 보고 이제 총체적으로 네네네.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의 이제 이게 마약 관련 조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세관 직원들이 보안 검색들을 통과하도록 도왔다. 세관 직원들이 택시 타는 안내도 도와줬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 범죄 한쪽은 범죄자고 한쪽은 이걸 단속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수사를 좀 오래 해서 네네. 수사적인 마인드에서 이 상황을 접근을 하면 네네. 그러니까 그 마약범들은 세관이 그 협조를 했고 네네. 공범이다. 네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관세청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네네.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 CCTV 등 해갖고 관련 자료를 공개를 빨리 해야죠. 그럴 때는. 네네. 근데 그 공개를 더디하고 이렇게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해서 초기화된 걸 제출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시원하게 못하면 네네. 그 의혹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관세청장이라면 적극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신속하게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제 확인해봐라. 증거가 여기 있다. CCTV도 보고 핸드폰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야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수사하는 경찰이 이제 수사가 압수영장이 이제 지체가 되고 반려가 됐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발부가 되고 하는 식으로 그 수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네. 좀 국가적으로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약범 또는 뭐 영화 이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국제 마약범죄 조직인데 마약을 2,000억어치를 어디 뭐 배 밑에 숨겨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배 밑에 숨겨.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 뭐 저기 항문에 집어넣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거를 세관에 들고 마약 들고 와서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경우가 이게 설정 자체 가능합니까 이게? 실제 없는 건 아닌데. 네네네. 마약 사범 수사를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국제 우편으로 오기도 하고 네네. 또 어디에 그 세관을 통과하지
안 하는 배 컨테이너로 오기도 하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몸에 이제 휴대를 하고 오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 비율은 네네. 그 휴대하면 들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적발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죠. 네네. 그런데 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24kg 전체는 74kg지만 네네네. 24kg를 4명이 6명이 있으니까 분담을 해서 4kg씩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어느 정도 확신이 안 잡힌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거든요. 네네네. 적발이 되면 뭐 처벌받는 사람은 처벌받지만 네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네네. 안 들킬 확률이 있는 쪽으로 밀수를 하지 네네. 대놓고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의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빨리 신속하게 그렇죠, 해명을 그렇죠. 해야지 네, 예. 이렇게 이 보도만 말아줘라 아니면 직원을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시대가 바뀌어서 공직 사회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최민식 씨 나왔던 영화 카지노 카지노도 있고 나쁜 놈들 전성시대. 나쁜 놈들. 거기 최민식 씨가 그 부산 세관 직원이잖아요. 아 그거야. 부산 항만사 네. 세관 직원인데 그때 보면은 그게 이제 뭐 80년대 중후반 이야기인데 세관 직원이면서 밀수되는 것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공직 사회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네, 그게 80년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영화로 됨직한데 네.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세상에 비밀은 없거든요. 네네네. 결국에는 꼬리가 잡히고 설사 안 잡힌다 하더라도 그 불법의 공모를 하면 그 불법 그 사람들한테 협박을 당합니다. 네네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범죄자들로부터. 예, 네, 네. 그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박 안 하겠습니까? 결국 최민식이 범죄자가 돼. 예, 하정우하고 같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적인 위신 추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네. 해야지. 소극적으로 하면 의혹을 더 키운다. 네네. 저는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추론입니다. 이 세관 직원들이 그 같이 공항도 경찰서입니까, 그게? 공항에도 그 경찰대가 있죠. 경찰대 대장이었던 전직 조병로 네. 경무관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럴 수도 있고 또 역으로 가보면은 관세청장은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예. 고위직이니까 오히려 정부 윗선을 통해서 역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추론들이 되는데 예. 조병로 경무관이 이렇게 앞장서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예,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분이 관세청에서 6년간 근무하시다가 경찰 넘어왔죠. 예,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네네네. 한 6년여를 이제 그 관세청에서 지금 저 인천 본부 세관장 네네네. 그분하고 이제 근무가 한 1, 2년 겹치는 시기에 같이 근무를 했죠. 아하. 그러면 이분은 경찰 업무도 잘 알고 관세 업무도 잘 알고 다 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했죠. 야. 제 입장에서 조병로 경무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야. 그런 이제 느낌이 드네요. 자기가 세관에 몸을 담았었고 같이 네네, 근무한 네. 사람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래 했다가 이제 권하고. 그럼 제가 했던 추론 중에 하나는 이제 맞지 않는 것이 더 높은 곳에서 조병로 경무관에게 애초에 시켰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통로가 한 군데가 네.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조광효 그분하고는 이제 같이 근무한 인연이었고 이제 부탁도 안 했다고 하니까 네네. 그분은 다른 통로로. 다른 통로로 부탁했을 것 그러니까 같고 현 관세청장은 네, 인천 세관장은 조병로 그분한테 부탁을 했고 예. 또 인천 세관의 무슨 모 국장은 그 경정한테 직접 와서 부탁을 부탁하기도 했고 하고, 예. 또 뭐 또 인천 세관장은 어디로 경찰청으로 어디로 갈 것이다 이제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직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네. 조병로 라인은 한 라인이고 네네. 다른 라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관세청에서 자리 잡았던 라인들이 정부 요직 요소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럴 이렇게 수도 있고 보여져요. 아니면 또 우리가 의심하는 이제 우리가 그 용산을 의심하는 게 이종호 그 이종호 사람하고 씨 때문이죠. 조병로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네네.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조병로 경무관을 징계를 또 없애버리고 징계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경찰청에서 조병로 씨를 징계하라고 했는데 안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인사혁신처가 이 일에 좀 우호적으로 대처를 했다. 네네. 저도 인사혁신처 2번 갔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아하, 네네. 제가 그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사혁신처 갔더만은 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아니다 해가 기각이 됐고 또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기각이 2번 된 적이 있는데 네.
그 인사혁신처가 그렇게 뭐 이렇게 없던 불문 처리하는 확률이 한 5%라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 예. 그런 이제 인사혁신처에 거기 있고 세관이 있고 또 경찰 이제 상선에서 이제 그런 압력이 있는 것 같고 또 검찰에서 압수영장은 사실관계 확인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쉽게 내줄 수 있는 영장을 안 내주고 시간을 끌고 해서 늦게 내주는 거 보니까 4개 기관이 관련이 됐다. 그렇게 하면 4개 기관에 로비를 한 것보다는 그 우선에 있는 한 개 처에 로비가 들어갔을 수가 있죠. 네. 이 질문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인데 법무부에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마약과의 전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검찰의 마약 수사가 검찰의 마약 수사와 공조 잘 안 한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워낙 권력이 법무부의 권력이 셌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대통령이 2022년 네네네. 취임하자마자.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네네. 그 3일 있다가 국무총리한테 마약과의 전쟁을 좀 잘해주라 네네. 이렇게 했고 또 그 3일 있다가 이 당정협의회에서도 이제 마약 이야기를 하고 그 한동훈 장관도 당정협의가 있어 놓으니까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이 마약 관련한 수사부서를 강화를 하고 여러 가지 강조를 하셨고 이래서 그 당시에 마약이 이제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큰 사건이니까 이게 지금 74kg 하고 100kg까지 더할 수 있는 74kg은 정말 역대급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마약과의 전쟁을 했었다면 그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들어갔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 당시 경위라든가 입장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안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까? 네네네. 자, 지금 20일 날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관련 청문회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4개의 기관이 다 한쪽으로 우호적으로 한 방향으로 지금 돼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네네. 요 지금 검찰 그다음에 저 경찰 관세청 그다음에 인사혁신처를 동시에 누를 수 있는 요 기관이 어딘지 이제 명확하니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그 영등포 경찰서장 네네. 그 말을 이제 백희룡한테 하면서 이제 조심을 시켰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궁을 잘 해서 용산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죠. 지금 영등포 경찰서장이 그 이후에 대통령실로 파견 근무를 갔습니다. 파견 갔죠. 예, 파견 간 발령이 났죠. 그 예. 영전인 거죠? 상당한 영전. 상당한 영전이고 보통 이제 그에 대통령이 반해서 백혜룡 경정은 좌천성인 사람. 지구대로 갔으니까. 네. 백혜룡 그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만 좌천이고 네네. 조병로 경무관은 그 징계가 이제 불문으로 처리되고 네. 그 이제 상부에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으로서 요 문제를 이제 좀 무마하려던 사람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와서 수사를 딱 장악을 하고 있는 이야. 이런 상태죠.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네요. 이게 네. 나오는 것처럼. 네. 한 사람만 억울하게 이제 억압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영전을 하고 있는 상황.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우리 뭐 총경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박정훈 대령 국방부 저기 해병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백혜룡 경정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의 조직 속에서 양심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 또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는 분들이 제대로 사실 보호받고 있는가? 특히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와 같은 이 검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분들에게 우리가 뭐 응원한다고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도적으로 이런 공직자들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우리가 따로 만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약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본인의 경험상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각오를 하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 네. 그 뭐 모든 손해를 각오를 하고 지금 네네. 하는 상황이죠. 옳은 일을 하는데 손해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네네. 이익과 어느 정도 이게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것은 작은 문제고 네네.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렇죠. 이게 내 혼자만의 옳고 안 문제가 아니고 이 경찰이 이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경찰을 바르게 옳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이제 희생한다고 마음을 먹고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법상으로는 부패방지법이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있는데 네네. 그 제도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옳고 제대로 된 보호는 법에 규정된 대로 받지는 못하죠. 네. 그 사람 비밀을 보장해주고 불이익 처분을 못 받게 하고 책임을 감경해주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제도 장치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행하는 쪽에서 무력화시켜 버리면 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보호자와 그걸 억압하는 집행자가 같은 기관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과거에 이런 국가에 대한 억압이 있었을 때는 야당 당사로 들어와서 보호해 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도 했단 말이에요. 군사정권 시절에. 근데 그런 시대에는 저희가 이제 거칠게 저항하던 시절이니까 야당이 그런 일들을 다 품어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조금 우리 야당의 역할이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야당이 지금 잘하고 있고 국민 언론 잘하고 있어서 네.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백혜령 경정도 그렇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네네. 그 예전 같으면 박정훈 대령은 군사 재판에 이렇게 가서 그렇죠. 구금이 되거나 뭐 네. 이래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그 야당이나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제 그렇게 눈치를 보고 못 하고 있고 백혜령 경정도 마찬가지로 좌천 인사만 이제 낼 수 있을 정도지 더 이상의 네네네. 이 보복이나 불이익은 못 주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는 지금 보호는 받고 있는데 네네. 완전하지는 않죠. 제가 이제 그 박정훈 대령 쪽에 물어봤어요. 어떤 보호가 제일 좋은 보호냐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권력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 결국 뭐냐면 국회에 자주 나오는 것이 제일 보호받는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저도 국회에 가봤고 네네. 국회에서 이래 해봤는데 네네. 이 지금 요 두 분들은 언론에 지금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언론에 나섰다는 이유로 징계를 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국회에 불러서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죠 공직자 생활하시고 저도 사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제가 문재인 정부 그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파트 담당자였습니다. 예. 경찰 담당자였고 그 공무원들의 저항권 이런 걸 제가 담당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느끼는 게 이 뭐 권익이라든가 또는 부패 방지, 공익 제보자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기관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사실 이 압박하는 권력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주로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는 상권분립에 의해서 다른 기관이니까 국회 산하 기관을 만들어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가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죠. 호민관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네네. 그 호민관의 현대식 이름으로 해갖고 그런 제도가 있기도 한데 네네. 그게 제도는 만들 때 그 현실에 적용해서 네네.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백혜령 경정도 녹취해 보면 자기 엎어질 각오를 하고 있다. 네네네. 이 박정훈 대령도 마찬가지로 큰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 개인의 어떻게 하면은 그 생활의 이 파산을 담보 잡혀가지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개인적인 생활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용감한 분들은 모든 걸 던지고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정의로운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핍박받아야 되는 사회가 된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저는 박정훈 대령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잘못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그것만 덮어주면 되는데 네네. 그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려는 똑바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거는 정말 벌받을 일이다. 나중에 무슨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 이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저기 백혜령 경정입니다. 응원 릴레이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 출신으로서 이 어떤 태도로서 우리 국민들이 이분을 응원하고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네. 우리 그 경찰 내부망에 보면 아하. 저렇게 글씨를 크게 보면 백혜령 전 서울경찰청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님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자기 실명과 사진을 딱 그래서 릴레이로 이렇게 내부적인 격려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내부망에 이제 지지하는 글 저런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 네네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뭐 민주당 차원에서라든가 또는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응원하고 또 우리 총경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관심 지켜보는 것이 그분을 지금 관심을 이거 꺼버리면 이제 네네. 조직 내에서 완전히 막 네네, 이 네. 공격을 받으니까 네네.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켜놓고 네네. 그 사람을 지켜보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고 관심을 네네. 가져주시면 네네. 이 권력의 힘이 괴롭히지는 못할 거예요. 네네. 계속해서 국민적인 관심은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음흠.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고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네네. 8월 20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저기 현역 의원은 아니시니까 참여를 못 하시는데 예. 예,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당 차원의 뭐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제 그런 이제 조직이 꾸려진다 하면 저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여하실 하겠습니다. 생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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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당 차원에서 전직 경찰이라든가 또는 뭐 국정원 또는 뭐 이 검찰 수사관 이런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비슷한 업무를 했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뭐 TF 형태나 해서 대응하고 이런 건 어떨까요? 당 차원에서 이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는 있는데 네네네. 다른 이제 권력기관의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 말씀하신 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한번 생각합니다. 제안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위원장님께서. 네. 예, 그래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 짧은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유삼영입니다. 최근 이제 제가 지역구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업도 있고 해서 지역구 동작구 내 유삼영 복덕방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니까 애정과 관심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까지 유삼영 총경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이 경찰 출신이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아버님도 뭐 경호회도 하시고 이랬는데. 아, 경찰 가족이십니다. 예. 어릴 때 제가 저기 시골 지서에서 살았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앞서. 예. 자, 우리 유상영 총경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